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죽을 죄를 졌다고 한 최 씨가 재판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취재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한우리 기자. 네. 최 씨가 수입은 것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의 좀 모습들이 계속 달라졌는데 영상으로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V조선이 공개했던 샘플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들고 다니던 최 씨 모습입니다. 네. 명품 가방도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였는데 10월 검찰 출석 때에도 검정 코트를 입고 이때 프라다 신발이 벗겨져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구속 이후에도 줄곧 검정 코트를 입고 다녔습니다. 이 수의를 입었는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위에 검정 코트를 입은 겁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정에서는 이런 차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용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나타났는데요. 이 수의도 자비로 따로 산 겁니다. 네. 호송차에서 내릴 때는 어느 정도 좀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보기도 하고 취재진을 좀 보기도 하고 마스크를 고쳐 쓰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좀 여유가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런데 또 법정에 들어가서는 네.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떨군 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판부에게 잘 보이기 위한 뭐 그런 건가요? 그런 면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준비기일은 원래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는데 네. 굳이 출석한 것을 보면 법원에 내가 이렇게 성실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또 재판장에서 직접 보니까 흰머리도 2달 전보다 훨씬 많이 늘었고 살도 약간 빠진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런 말이죠. 겉모습은 그렇다 치고 재판부에 자기 의사는 아주 또렷하게 전달을 했던가요? 어떻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투를 좀 보면은 전에 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박영선 의원이 틀었던 녹취록에 드러난 그 최순실 씨의 말투, 그러니까 약간 낮은 음성으로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 점, 그걸 딱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법정에서도 그렇게 했는데요. 재판부에서 처음에 피고인의 입장이 어떠냐, 당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 하고 물으니까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왔을 때 어떤 벌이든 받겠다고 했는데 많은 취조를 받아 내가 확인할 모든 것을 확인한 다음에 라면서 말을 흐렸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언뜻 잘 모르겠죠. 이해가 어려웠는데 다시 말을 하는 게 막상 국내에 들어와 보니 내가 지은 죄는 없다고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좀 분명하지 않아서 재판부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모든 걸 부인하느냐라고 하니까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앞이라서 고개를 숙이고 말을 잘 하진 못했지만 혐의만은 자신 있게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절한 적이 없다 이런 거죠. 죄를 짓진 않았다 이런 뜻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재판에 관련해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좀 목소리를 높였다던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소동이 있었는데 변호인 측에서 우리의 인권을 침해했다, 최순실 씨의 인권을 침해했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 씨 측에서는 구치소에서 불법 체포를 해서 조사를 했다, 밤샘 조사까지 받았다. 게다가 지금 특검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압박 수사를 하니까 증거가 제출된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자 검찰에서 이 검찰 담당 부장이 좀 굉장히 말을 조용조용하는 사람인데도 좀 언성을 높이면서 예, 강압 수사를 한 적이 없다. 최순실 동의를 받고 변호사 입회한 상태에서 조사를 했고 뭐 진료 받고 싶다면 진료도 받게 해줬는데 정작 최순실이 자백을 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이렇게 변호인이랑 검찰이 서로 막 반박하듯이 계속 말을 주고 받았는데 사실 이게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건에.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약간 헛웃음을 웃으면서 그만하라면서 말렸습니다. 근데 최순실 씨가 처음에 밤샘 조사하자 그랬을 때 이걸 거부하고 돌아가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밤을 새서 조사한 바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오늘 일반 시민들 많이 왔죠. 이게 뭐 2.6대 1이었나요? 그 방청권 추첨하니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좀 시끄럽지 않나요? 보통 이럴 때 좀 시끄러운데. 그렇죠. 사실 밖에서는 좀 시끄러워서 안에서도 소란이 있을까 걱정이 됐었는데 법정에서도 혹시나 해서 경위를 2배, 평소에 2배인 20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처음 재판 시작할 때도 오늘은 국민적 관심이 높으니까 정숙하게 지켜봐 달라고 양해까지 구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방청객들끼리 뭐 이렇게 권리남용, 강요미수 같은 법적인 용어가 나올 때는 서로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물으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재판을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뭐 최순실 씨가 혐의를 전부 다 부인했는데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걸로 봅니까? 네. 오늘 재판 마무리할 때 최순실 씨가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재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본인의 혐의를 성실하게 인정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재판 끝나고 나올 때 방청석을 뭔가 이렇게 째려보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네, 이렇게 눈을 치켜뜨고 가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까지 좀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대비해서 검찰이 앞으로 최 씨가 예상하지 못했던 증거, 증언, 증인을 재판에서 공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도 숨겨놓은 게 있겠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재판은 열흘 뒤인 29일인데요. 법원이 공지하는 날 미리 가면은 저번처럼 이제 추첨을 통해서 재판을 갈 수 있습니다. 자, 하 기자, 그날도 아주 자세하게 법정 모습 좀 취재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시원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